네, 이번에는 약간 번외 버전 같은 건데 이번 교과 과정에서는 빠진 활기찬 저녁 제2 코사인 법칙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과 과정에는 빠졌어요, 확실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은근히 내더라고요. 그래서 좀 갑갑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영상 하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2 코사인 법칙이라고 했으니까 제2라면은 그럼 제1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먼저 학습을 할 것이 바로 제1 코사인 법칙인데요. 삼각형의 6요소라고 불리우는 세 꼭지점, 세 각이기도 하고요. 또 세 변의 길이, 보통 대문자 ABC로 꼭지점의 위치 혹은 각의 크기를 표현하고, 소문자 ABC로 변의 길이를 표현하죠. 대변의 길이, 대각의 크기,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삼각형 ABC의 대변을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고 하자. 그럴 때 나오는 공식 뭐가 있냐면요, A 지점에서 BC 쪽에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요렇게. 그러면은 왼쪽 길이, 오른쪽 길이가 정해질 텐데요. 왼쪽 길이는 C라는 선분의 길이에 코사인 B만큼을 곱한 값이 돼요. 이걸 보고 만화를 기대했다. 하하하. C 곱하기 코사인 B. 반대로 오른쪽의 길이는 B라는 길이의 코사인 C를 곱한 만큼이 됩니다. 요 선분 두 개를 합치면은 A가 나오겠죠? 이게 제1 코사인 법칙이에요. A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는 C 곱하기 코사인 B, B 곱하기 코사인 C를 더한 거랑 같다.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A라는 선분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B에도 C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은 이제 예각삼각형처럼 보여서 예각일 때만 되나 싶겠지만 둔각일 때도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나머지 B나 C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유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잘 보면은 A라는 선분의 길이를 A 말고 B와 C로만 표현했다. 그리고 뭔가 지금 이렇게 교대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느낌으로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한 거니까 실제로 연습해보면 되겠죠. 이걸 이제 우리 보통 제1 코사인 법칙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어떻게 응용해서 제2 코사인 법칙을 만드느냐, 제2 코사인 법칙은 뭐냐라는 건데, 가장 예전 방법으로는 이 제1 코사인 법칙으로 유도를 합니다. 아까 방금 얘기했던 제1 코사인 법칙 3개를 나란히 써요, 일단.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식에는 양변에 A를 곱해요. 그럼 좌변은 이제 A 곱하기 A가 되겠고, 우변에는 각각 요 두 개의 항에 A가 곱해진 모양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식에는 양변에 B를 곱하고, 세 번째 식에는 양변에 C를 곱합니다. 그럼 좌변들은 이제 A제곱, B제곱, C제곱이 되겠죠? 우변들은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오고요. 요것들을 잘 조합을 해요. 그냥 1번과 2번식은 더하고요, 3번식은 뺄 겁니다. 1번과 2번식은 더하고 3번식은 뺄 겁니다. 그러면요, 좌변 같은 경우는 1번과 2번을 더했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3번식은 뺐으니까 빼기 C제곱이 되겠죠. 우변 같은 경우도 자, 밑에 거, 맨 마지막 걸 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니까 소거되는 걸 살펴본다면 BC 코사인 A가 소거되겠죠. 그 다음에 CA 코사인 B도 소거가 돼요. 그럼 남는 거는 이 AB 코사인 C가 이렇게 두 번 남습니다. 더하기 모양이 돼서. 그래서 우변은 AB 코사인 C가 두 개 있다 라는 거죠. 요 식을 정리하는 게 제2 코사인 법칙이에요. C제곱만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 되겠죠.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은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AB 코사인 C. 서로 이렇게 맞교환한 거예요. 맞교환. C제곱을 우변으로 이항하고, 우변에 있던 2AB 코사인 C를 저변으로 이항하고, 이렇게 맞교환해서 만든 식 하나와, 요 식에서 이제 코사인 C만 남겨놓고 2AB를 이항해서 만든 식. 코사인 C는 뭐냐?
2ab분의 뭐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둘 다 이제 만날 수 있는 식이 되겠죠. 요 둘 다 j 코사인 법칙입니다. 뭐 1번이나 2번이나 똑같은 수식이니까요. 요런 식으로 j 코사인 법칙을 유도를 해요. 보통 j 코사인 법칙의 특징은 세변의 길이 a, b, c 그리고 한 각의 크기. 뭐 이게 지금 c라고 나와있지만 이걸 a로 b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a, b, c 위치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세변과 한각 사이의 관계식 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세변과 한각 사이의 관계식. 저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유도하는 방법이.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요즘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여기저기 교재에서. 왜냐면은 제1 코사인 법칙도 안 배우는데 제2 코사인 법칙을 만드는 건 어불성설. 근데 또 나중에 벡터에 들어가면 또 내적 같은 걸 설명하려다 보면 또 필요해요. 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2 코사인 법칙을 유도 아닌 유도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똑같은 삼각형이 있다고 쳤을 때 똑같이 수소해발 내리고요. 오른쪽 길이가 얼마인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b 코사인 c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 높이도 계산할 수 있어요. 높이도 b 사인 c 이런 식으로. 이건 이해 가야 돼요. 이거는 뭐 지금 어쨌든 이 j 코사인 법칙을 쓸 정도면은 거의 이과 학생일 테니까 이과 학생들한테는 거의 필수적인 거죠. 극좌표 연결하는 걸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 관계식 정도는 마스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길이를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제 왼쪽 길이를 아까는 이제 c 곱하기 코사인 b처럼 구했는데 요 왼쪽 길이를 a에서 b 코사인 c를 뺀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이해가죠? 오른쪽이 b 코사인 c니까 이 전체 길이에서 왼쪽 오른쪽 길이만 뺐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 요 세변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씁니다. 그럼 당연히 그러겠죠? 빗변의 제곱 c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이 합과 같다. 이걸 전개를 해요. 일단 뒤에 있는 식을 앞에 있는 식도 전개하고요. 잘 보면 알겠지만 b제곱 사인 제곱 c가 나오고 b제곱 코사인 제곱 c가 나오는데 요 둘을 더하면은 코사인 제곱이랑 사인 제곱이랑 합이 1이기 때문에 그냥 b제곱이 돼버리죠. 남는 게 결국은 이제 아까 똑같은 c제곱은 뭡니까 하면은 a제곱 요 둘을 더한 b제곱 빼기 2ab 코사인 c. 이 c 자체는 아까랑 똑같죠? 마찬가지로 코사인 c를 남겨놓고 이항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뭐가 핵심일까? 핵심은 직각삼각형을 만든다는 게 핵심이 되겠죠. 자, 이걸 어떻게 써먹느냐 간단한 예제를 살펴볼 건데요. 간단한 거예요. j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는 첫 번째 문제인데 삼각형이 있습니다. 사이각 하나가 120도가 나오고요. 두 변의 길이가 8과 7이에요. 그럴 때 이제 x라는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게 이제 보통 SAS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지는 경우죠.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지면은 삼각형은 하나로 결정됩니다.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기도 하죠. 합동 조건이기도 하고 결정 조건이기도 한. 결정 조건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삼각형이 한 개밖에 안 나와 이런 뜻이에요. 삼각형이 한 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길이 역시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번 구해봐라 이런 스타일의 문제인데, j 코사인 법칙을 가장 간단하게 활용하는 방법 이거죠. x제곱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 일단 나머지 둘을 제곱 더하기 제곱해요. 마치 피타고라스 정리 마냥. 일단 외우기는 여기까지는 쉬울 거예요. 피타고라스랑 뭔가 비슷하다라는 느낌으로. 대신에 그 뒤에 이만큼을 뺍니다. 마이너스 2배 그리고 아까 이제 8제곱 7제곱 했던 거 그들의 곱 그리고 코사인 사이값. 근데 이제 이걸 다 계산하면 이게 169가 딱 나와요. 우연찮게도 정확하게 x값이 정수값으로 나오네요. 13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해서 일단 x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j 코사인 법칙을 쓰는 방법으로 이제 푸는 건데, 이거를 이제 중3 버전에서도 풀 수 있어요. 중3 애들. 중3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보조선을 더 긋습니다. 하나는 이 7이라는 선분을 연장을 해요. 하나는 이 8쪽 끝에서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수선의 발. 그러면은 요 두 길이가 나와요. 여기 수직이에요. 여기 표시 안 돼 있지만. 그러면 이 바깥쪽 각이 60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외곽이 60도가 되기 때문에 특수각의 성질이라는 것 때문에 1대 2대 루트 3 외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길이 두 개가 나와요. 이쪽 길이는 4, 이쪽 길이는 4 루트 3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크게 보면 직각삼각형에서 이제 빗변 구하는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씁니다. 이 빨간색 보조선과
간단한 피타고라스 정리로 빗변의 제곱 x의 제곱이 이 전체 길이는 이제 4 더하기 7에서 11이 되겠죠. 11의 제곱에다가 높이 4루트 3 제곱한 거 더한 거랑 같다. 이게 합이 또 마찬가지 169가 나옵니다. 내용은 똑같이 나겠죠. 포인트는 제 코사인 법칙을 뭐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거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 두 개는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부조선 없이 그냥 한 번에 구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상 이 방법 자체가 제 코사인 법칙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제 중3 때부터 사실은 이걸 배우고 왔던 거죠. 계속 아이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지 보조선 그려가지고 직각삼각형 찾기 이걸 계속 해왔단 말이죠. 그게 사실은 제 코사인 법칙이나 마찬가지인데 또 다른 문제를 볼게요. 삼각형에서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10이라는 변의 길이와 30도의 대변의 길이인 4루트 3을 주고선 x의 길이를 구하시오란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서 이런 걸 배운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 끼인가 이걸 알고선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하는 제 코사인 법칙 그걸 통해서 구해진다 라는 걸 배우는데 이거는 뭐지? 두 변의 길이가 아니잖아. 이거는 그치? 12와 x 하나 없단 말이에요. 일단 제 코사인 법칙을 그대로 활용하면 본다면 이제 4루트 3의 제곱 피타고라스랑 비슷하다고 했죠? 피타고라스랑 비슷하다. 4루트 3의 제곱은 12제곱 더하기 x제곱 뺀다. 뭘 뺀다? 2배의 12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30도가 계산을 해요. 이렇게 열심히 계산합니다. 식을 만들고 나면요 사실상 이 식이요 2차 방정식이 돼요. 2차 방정식을 뭐 근해용식에 넣어도 되고 저는 이제 참고로 좀 완전 제곱식 모양으로 풀었습니다만 완전 제곱식 모양으로 풀어서 정리하면요 x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8루트 3과 4루트 3이 나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답이 두 개다. 답이 두 개지 뭐. 답이 두 개다가 끝이 아니라 답이 두 개이기 때문에 삼각형이 두 종류가 나온다는 거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다. 사실은 하나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 모양이 나오지만 하나는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뻗은 모양이 나와요. 이걸 뭐 그림을 그린 게 낫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지지 않고 지금과 같이 두 변 중에 한 변이 이 각과 마주보는 변 이럴 때는요 하나로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결정 조건 중에 SSA 그러니까 순서대로 4루트 3, 12 그리고 12 끝쪽에 있는 각이잖아. 그치? 그래서 SSA라고 제가 쓴 거예요. 원래 이거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안 배우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왜 안 배울까라고 해서 막연하게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안 배우는 거지 이게 아니라 제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면은 안 배우는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답이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물론 저 상황에서도 답이 한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한 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정 조건에서 안 배운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있나 없나? 있다면 어떤 모양일까까지도 추론 가능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내용인데 이게 교과과정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빠지다 보니까 좀 제가 처음에 이 교과과정 바뀌는 걸 딱 보는 순간 이건 왜 뺐지? 싶었어요. 맨 처음에 드는 생각이 다른 거는 빠져도 괜찮지만 제2코사인 법칙을 뺄 필요가 있었을까? 이거 되게 중요하고 많이 쓰이는데 이거만큼은 다시 부활해야 되는데 했던 이유입니다. 이게 여러가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활용, 사실은 활용이 되게 많아요. 뭐 스튜어트 정리도 있고 되게 많아요. 정말 활용할 때가 너무 많은데 간단한 것들 예전 교과 과정에서 배웠던 것들 위주로만 하는 거고 짤막하게 하는 거니까 이 코너 자체가 간단하게 수학을 배우자는 코너니까 짤막하게 하는 거니까. 세 번째 활용은 이제 헤론의 공식이라고 해서 제가 이 동영상 커피와 수학 이 전편인가요? 전전편에서 한번 했을 거예요.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여러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넓이를 바로 구할 수 있다. 보통은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풀지만 그냥 이렇게 그냥 공식 한번 딱 써가지고 풀 수도 있다. 그 정확한 내용을 안 했어요. 왜냐면 너무 길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너무 길어서 솔직히 좀 스포자들은 보고선 헐 할 수도 있어요. 일단 이걸 보기 위해서 약간 심호흡을 한번 해야 돼. 본 증명에는 노잼 수식이 잔뜩 있습니다. 임산부, 노약자,
수학이 약하신 분들은 이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워요. 좀 길어요. 수식이. 증명은 다 한 것 같습니다. 보면은 막 멀미나죠. 타이핑하는 내 입장이 돼봐. 일단 넓이 공식은 2분의 1 AB sin C라는 공식을 써요. 이건 뭐 이제 중3 때 배우는 공식인데, 그쵸? 으아라는 소리가 나올만 하죠. 그쵸? 이 sin C, sin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의 값이 1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일단 sin C의 값을 이렇게 루트 1 빼기 코사인 제곱 C로 변형을 합니다. 선생님 왜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왜 안 붙죠? 라고 한다면요, 일단 삼각형이기 때문에 각 ABC는 모두 180도 미만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 사분면에서 본다면 이게 1사분면과 2사분면 사이에 있다는 뜻인데, 세 각이 모두. 그렇기 때문에 사인 값은 모두 양수예요. 사인 값은 모두 양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을 필요가 없이 플러스만 붙는 거고요. 이 안에 있는 모양이 보다시피 이게 완전 그 합차 공식 모양이기 때문에 인수분해에서 합골과 차골을 이렇게 썼습니다. 일단. 그런데 첫 번째에는 1 더하기 코사인 C, 여기서 이제 코사인 C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바꾼 거죠. 여기서 바꿀 때 이제 j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겁니다. 다음과 같이 바꾼 다음에 통분을 해요. 2ab 통분을 합니다. 그럼 이제 분자에 2ab가 올라가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만나요. 셋이서 만나서 뭘 만들까요? 이렇게 패거리를 하나 만들죠. a 플러스 b제곱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또 요 자체적으로 또 다시 한번 합차 공식이 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변형이 된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1 빼기 코사인 C도 마찬가지입니다. 통분해서 마찬가지로 합차 공식 모양에서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그래서 준식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죠. 너무 길죠, 사실은. 그렇죠? 이걸 어떻게 씁니까?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이걸 외울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적당한 치환을 합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값을 ES라고 치환을 해요. ES라고. 이건 S는 소문자 S예요. 대문자 S는 넓이, 소문자 S는 이제 세 수의 합을 이루 나눈 값,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맨 처음 가로는 ES랑 같은 거고요. 두 번째는 얘가요, a 더하기 b에서 c를 빼는 거란 말이야. 양변에 2c를 빼버리면 그런 모양이 나와요. 그쵸? 그래서 이게 2s 빼기 2c. 이것도 b를 빼는 거라서 이 치환식에서 양변에 2b를 빼면 된다. 네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치환식에서 2a를 빼면 된다. 해서 일단 고치고 나면요, 분모는 이제 4a제곱 b제곱인데, 지옥스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분모가 4a제곱 b제곱인데, 이게 이제 ab는 어차피 이제 변의 길이니까 양수죠. 4도 양수고. 그럼 나가요, 그냥 앞으로. 나가면서 이제 분모, 추천 감사합니다. 분모에 이제 생기고, 분모에는 이제 총 분모가 4가 되겠죠. 이 4가 루트 바깥으로 나가면서 2가 되니까 a제곱 b제곱이 나가면서 이 ab를 약분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분모가 4가 돼버리고, 분자에 있는 2들이, 그러니까 이게 16이잖아요. 보다시피 2 곱하기가 16이 또 나가면서 4가 돼서 이 4분의 1을 또 약분시켜버려요. 그래서 숫자 부분도 약분되고, 이 분모 앞에 있는 ab도 약분돼 버립니다. 남는 거는 결국 이 루트 안에 있는 s와 s 빼기 a, s 빼기 b, s 빼기 c만 남게 됩니다. 요렇게 해서 요거는 사람이 외울 수 있지 않느냐. 위에 거는 사람이 못 외우는 수식이라면 요거는 치환식 해서 외울 수 있지 않냐라고 해서 요거만 보통 외운다는 거죠. 요게 이제 헤론의 공식이라고 불리는 건데, 사실은 이거 없어도 저번에 녹화한 것처럼 삼각형에서 직각을 만들어서 그냥 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요즘은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그냥 어떻든 이런 거 유도할 때도 쓸 수 있다는 거죠. 뭐 이거 말고도 다른 거 유도할 때 많이 써요. 뭐 내적 유도할 때나 또 쓸 수 있고, 스튜어트 정리 증명할 때도 쓸 수 있고, 되게 많이 써요. 제 코사인 법칙 자체가. 그래서 좀 없앴다는 것에 약간 아쉬움을 좀 느끼기 때문에 시험엔 안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은, 일단 해야 될 말은 간단해요. 일단 교육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온다 이렇게 단정 져도 되는데, 또 가끔 나온단 말이죠. 왜냐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보조선 몇 개 그리면은 충분히 피타고라스로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낸다는 거예요. 이걸 또 내는 사람도 있어요. 내도 어쨌든 풀리긴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고민하는 거죠. 아이씨, 이거 제이코센 법칙 이거 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좀 갈등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외우지 말아라. 왜? 외우지 말고도 어떻게 풀 수 있으니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강얘기가 나왔다 하면은 저걸 이용해서 뭔가 직각삼각형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30도, 45도, 60도 너무나 친근한
특수가계로 불리는 너무나 친근한 가격이기 때문에 저걸 포함할 수 있는 적당한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특수가계 B를 쓴 뒤 피타고라스를 쓰면은 풀릴 거야. 이 정도만 알아도 사실 거의 제2 코사인 법칙 아는 거와 진배 없다. 똑같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담감을 좀 줄이려면은 그냥 직각삼각형 만들자 라고 생각하면은 제2 코사인 법칙 없어도 그런 비슷한 유사한 문제들 다 풀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녹화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